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왜 정진웅 부장검사는 몸을 날렸을까?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한동훈 검사장이 유심칩 제공에 협조를 했다면서 비밀번호를 푸는 그 순간에 왜 정진웅 부장검사가 몸을 날렸을까? 이게 가장 큰 쟁점이자 궁금증입니다. 그제 정진웅 부장검사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실 때의 오른쪽 분이죠. 왼쪽에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확보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유심카드는 휴대전화 가입자 식별이 가능하다. 저장 용량, 사진 파일은 한 개도 들어가기 힘든 수준이다 알려져 있고요. 유심칩의 정보는 어차피 삭제가 안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정진웅 부장검사 설명대로 뭔가를 삭제한다 하더라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유심카드의 데이터는 정보는 삭제가 안 된다. 그럼 여기서 질문은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 대상인 유심칩의 정보를 삭제할 수 없는데 무엇 때문에 몸을 날렸냐?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한동훈 아이폰의 경우 비밀번호 10번 잘못 누르면 데이터가 초기화된다. 유심카드 정보는 초기화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한동훈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10번 잘못 누르는 그 시간이 상당할 텐데 왜 몸을 날렸을까 하는 궁금증은 여전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 야당에서는 이거 어떻게 봅니까? 초유의 사태가 사실 벌어진 거죠. 왜 몸을 날렸을까? 한동훈 검사장은 일단은 우리가 그 지난 사건을 보건대 여기서 일어났을 때 그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몸을 날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추측이죠. 왜냐하면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몸을 날렸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유심칩에 있는 내용들을 결국 뭐 확보하려고 했다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휴대전화를 쓰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휴대전화에 대한 버튼을 조작함으로 인해서 유심칩에 있는 내용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 보고요. 만약에 휴대전화에 대한 버튼을 누르거나 공장 초기화라는 과정을 거치더라도 압수수색에 나와 있는 그 상황에서 잠깐의 버튼을 누름으로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인지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를 보건대 저 유심칩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유심칩을 뽑아서 새로운 기기에 집어넣고 그리고 결국 컴퓨터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새로운 번호를 바탕으로 과거에 있었던 텔레그램 기록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 유심칩이 필요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단순히 저 유심칩이 필요해서 갔다면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얘기들처럼 굳이 몸을 날리면서 저 유심칩을 확보하기 위해 저렇게 했을 하등의 이유가 있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유심칩이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유심칩이 목표였다는데 몸은 날린 거고 근데 몸을 날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본인이 원할 수 있는 것들을 얻어내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과연 왜 이런 일들이 필요했겠는가를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조금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얼마 전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결국은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제도는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이 정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예. 그리고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권고했던 내용을 거의 상당 부분을 이 검찰에서 늘 받아들여 왔고요. 하지만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고 있는 검찰이 너무나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들이 조성이 됐고 수사심의위원회마저도 여기에 대한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후에 이와 같이 무리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몸까지 날리는 육탄전이 벌어지고 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정부 검찰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압수수색을 벌여야 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이 정부는 나를 구속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현 정부에 맞선서 수사를 벌인 대가가 어떻게 치러지게 되는지를 결국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게 한동훈 검사장의 이야기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검찰의 무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검찰의 독립적인 기능을 외쳤지만 결국은 현 정권을 대상으로 하는 뼈아픈 수사에 대해서 이런 보복성 조치들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저는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건 이제 야당 지도부 측의 견해였습니다. 그러면 검찰 조직에 오랫동안 몸담았었던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님, 압수수색 많이 나가보셨죠? 네. 혹시 뭐 이와 비슷한 일을 겪어보셨습니까? 본인이 직접 했다든가? 근데 저런 일 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냥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압수수색하는 검사 대 검사장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순간은 검사 대 검사장으로 보면 안 돼요. 압수수색을 하는 공무를 집행하는 수사기관이고, 한동훈 검사장은 그의 대상이에요. 피압수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으로 똑같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의 합법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을 지켜야지. 설사 압수수색을 통해서 정말 스모킹건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 절차 위배가 돼버리면 그건 유죄의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증거로 쓸 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마 저 과정에서요.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뭔가 저런 정진우 부장이 저런 행위를 해서 뭔가를 중요한 것을 압수수색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건 불법적인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진우 검사님이 왜 저렇게 했을까? 더군다나 유심칩 하나를 갖다 압수하기 위해서 직접 본인이 가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떤 부분이요? 그런데 이제 좀 이해가 갔어요. 어떻게 이해가 갔냐면 그 유심칩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유심칩은 거기다 뭘 저장하는 게 아니고 신원을 식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입할 때 유심칩이 반드시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심칩을 왜 압수를 하려고 했을까? 거기에 저장된 게 없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유심칩만 압수를 하면 그걸 가지고 텔레그램 할 때 그런 걸 복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뭐 너무 깊게 생각한지 모르겠지만 16일 날 휴대폰을 압수했어요. 그리고 저 압수수색 영장을 23일 날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29일 날 압수수색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압수수색은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밀성,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압수수색 이미 들어가서 영장이 나오면 다 압니다. 그럼 기밀성이 이미 훼손됐죠. 두 번째 이제 긴급성이에요. 압수수색 영장 받으면 바로 가서 압수수색해야 하는데 7일이 지났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지검에서는 23일 날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서 고의적으로 7일을 기다릴 수도 있다. 그리고 7일 동안, 왜냐면 전 휴대폰 압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7일 동안 뭔가 텔레그램을 하고, 뭐 그게 윤석열 총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관련된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하고 또 텔레그램을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고자 하지 않았을까. 기다렸다 일부러. 그렇죠. 그건 제 개인적 추측입니다. 요거는 상당히 좀 민감하고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광삼 변호사님 개인적 견해라는. 그런데 중앙지검 수사팀에서는 당연히 수사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모의 증거를 잡아야 하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유심칩을 압수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텔레그램이랄지 이걸 복원하려고 했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텔레그램을 안 써요. 한동훈 검사 안 써요 텔레그램? 네, 지금 안 쓴 걸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유심칩은 안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2시간 반 만에 돌려주지 않았나. 이건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재구성을 해본 겁니다. 이게 소설 같은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이름 소설 같다는 표현 쓰시면 안 돼요. 저 취소하겠습니다. 중앙지검이 말을 바꿨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이 그제 이 사건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한동훈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방해했다. 그래서 정 부장검사가 넘어져서 병원 진료 중이다. 그러니까 정 부장검사가 이른바 응급실에 간 건 한동훈의 물리적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입장을 냈는데 어제 중앙지검이 사실관계 법리검토 결과 공무집행 방해는 아니었다.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가깝다라고 입장을 바꿨는데 이지명 기자, 결국은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방해한 것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정진웅 부장검사가 몸을 왜 날렸는가와 관련돼서는 의문이 많이 남는 되네요. 거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유심에 대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유심의 거의 재발견이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유심 칩에 할 때 뭐 다양한 기능이 있고 그 하나가 이제 텔레그램을 복원할 수 있다. 유심 칩을 가지고 뭐 그런 것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사항을 먼저 정리하면 자 물리력을 행사해서 뭔가를 이제 그 유심 칩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본인들이 정당한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려 했다. 오히려 한동훈 검사장이. 그렇죠. 그럼 딱 떨어지는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독직 폭행으로 정진웅 부장검사를 이제 고소한 상태인데 그럼 당연히 공무집행 방해로 서울중앙지검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한동훈 검사장이 취했던 조치들 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제 그걸 인정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점에서 자 압수에 갔을 때 정준우 검사 부장검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압수를 풀려고 하니까 핸드폰 잠금 자체를 풀려고 하니까 왜 페이스 그러니까 얼굴 인식을 풀지 그렇게 푸느냐. 근데 애초에 한동훈 검사장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는 거죠. 얼굴을 푸는 이 기능 자체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유심칩을 그렇게 확보를 했던 게 텔레그램 보관하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한동훈 검사장은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저는 이 수사팀이 뭔가 정보를 제대로 알고 지금 사건에 접근하고 있는지 이런 근본적인 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거죠. 워낙 곳곳에 허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물리적 방해도 안 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번 수사 과정에서 좀 수사팀이 많은 허점을 노출했고 좀 그런 것이 나중에 수사 과정 속에서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